자, 이제 세 번째 들어갑니다. 등차 중항이에요. 등차 중항. 자, 얘도 어마어마한 성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의 내용을 펼쳐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d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편하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뭐 a, x, b라고 정리해 보죠. 이렇게. 현재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얘가 무슨 수열이냐면은 등차 수열일 때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렇게 되면 항의 표현이 몇 개야 하면은 3개가 돼요. 변수가 3개가 돼버리면 현재 식도 몇 개 필요하면 3개 필요하죠. 근데 현재 이와 같이 등차 수열이야 라고 하면 식은 하나밖에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 라고 하는데 현재 이 변수가 3개일 때 등차 수열을 어떻게 써먹을 거야? 이거 질문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가운데 항을 기준 잡아주고요. 양쪽의 간격이 똑같죠. 그러니까 현재 요만큼의 간격과 요만큼의 간격이 똑같다. 그러니까 현재 보면은 2, 3, 4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 3, 5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의 간격만 같으면 돼. 만약에 그것을 D라고 한다면 B라는 것은 X 플러스 D라고 표현할 수 있고 A는 그 전 단계니까 X 마이너스 D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중에서 가운데는 없고 양쪽에 있는 글자가 있어요. 문자가. 누가 있을까? 그럼 바로 D가 되겠지. 그러면 그 D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거야. 이거 없애는 방법? 얘랑 얘랑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양쪽을 더해주면요. 얼마 나옵니까? D가 지워지고 EX가 되겠지. 그 얘기는 가운데를 몇 번? 2번 더해준 것은 양쪽 걸 더해준 거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중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기본적으로 X라는 게 얼마야? 라고 하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별 내용은 없어요. 결과지만 이건 아무런 성질의 해석이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딱 여기까지만 해줄 수 있으면 돼. 이게 바로 등차 중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특성들이 나와. 그럼 얘가 뭐지? 라고 먼저 해보면 이것은 기본이 등차 중항이에요. 다시 말하면 항의 개수가 몇 개다? 그러면 3개다. 이렇게 설명해 준 거야. 항의 개수가 몇 개? 3개. 그래서 an과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만약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설명해 준다면 이때는 가운데를 몇 번? 2번 더해 준 것이 양쪽 걸 더해 준 거와 같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등차 중항이라고 설명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의 개수가 3개일 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항을 2번 더해준 게 양쪽 걸 더해준 것 같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심화해주면 상대방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두 항의 합을 줄 거예요. 벌어져 있는 두 항의 합. 단, 중항은 존재해야 된다. 단, 중항 존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항은 존재해야 한다. 그러면 AN하고 AN 플러스가 있다면 가운데 항에 있는 게 누구야? AN, AN 플러스 2. 그러면 가운데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잖아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은 가운데 항 AN 플러스 1이 네모야 라는 값을 주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항의 개수가 3개가 나오든지 아니면 벌어져 있는 두 항의 합을 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등차 중항의 해석이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상대방은 항의 개수 몇 개? 3개 줄 거야. 아니면 벌어져 있는 두 항의 합을 줄 거야. 단, 가운데 항이 존재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주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내용이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 성질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등차 중항. 그러면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넘어가는 과정의 핵심이 뭐야 하면은 바로 공차를 통한, 공차 D를 통한, 이용한 한 문자에 관한 정리. 이렇게 될 수 있죠. 한 문자에 관한 정리야. 이게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설명할 때 내가 이런 설명을 했어. 만약에
1하고 A하고 B하고 C가 있어. 이거 등차 수열이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현재 보다시피 이거는 식이 몇 개야 하면은 하나. 근데 변수가 몇 개 떠 있어? 3개. 그러면 앞으로도 이 A, B, C를 구하고 싶으면 사실은 변수가 3개니까 식도 3개 필요한 거 아닐까? 라고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등차 수열이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1 플러스 D, 1 플러스 2D, 1 플러스 3D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수가 몇 개 됐어요?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식도 하나만 더 있으면 돼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현재 이것을 기본적으로 어떨 때 활용하게 될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중요 포인트. 항의 개수가 몇 개 나올 때? 2개 이상이 나올 때. 항의 개수가 몇 개? 2개 이상이 등장할 때. 항의 개수가 2개 이상이야 라고 할 때는 첫 번째 공차 성질을 쓰셔야 돼요. 공차 성질을 쓰겠다. 그래서 항의 개수가 몇 개? 2개가 나오냐. 항의 개수가 2개가 나오든지 아니면 2항의 차가 나와야 돼. 이렇게 넣으면 공차 성질 쓴 건 맞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중항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항의 개수가 몇 개? 3개 나온다. 항의 개수가 몇 개? 3개. 아니면 현재 벌어져 있는 2항의 합을 줄 거야. 벌어져 있는 2항의 합. 2항의 합. 이렇게 줄 거야. 단 중항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만 써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근데 하다 보면 항의 개수가 2개 이상인데 공차 성질도 아니고 등차 중항도 안 돼? 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공차 D를 활용한 바로 한 문자에 관한 정리.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설명해 준 거 요거 있죠? 요게 오늘 보는 수업의 가장 알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공차 성질도 배웠고 등차 중항도 배웠다면 이제 앞으로 나는 항의 개수가 2개 이상 나올 때 어떠한 과정으로 기본적인 빌드업을 할 것인가. 그래서 1번과 2번을 확인하시고 1번, 2번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공차 D를 통한 한 문자에 하나의 기준항을 잡고 나머지는 공차를 통한 한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이거 책에다가 꼭 적어서 완벽하게 표현해 달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끝났죠. 이제 남은 건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인데 우리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합에 대한 특강을 좀 하려고 해요. 현재 합을 할 때는데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이 합의 표현이 몇 가지냐면 SN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그마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SN하고 시그마가 있는데 이게 둘 다 합이야? 둘 다 합이야. 그러면 차이점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차이를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뭔데? 라고 하면 첫 번째, 전체 합이다. 그러면 SN하고 시그마는 어때? 라고 하면 SN은 전체 합에서 탁월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시그마도 어때? 전체 합에서 탁월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부분합은 어떨까? 부분합은 어때? 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얘가 박살나는 거예요. 얘는 SN은 될 때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부분합에서 탁월한 위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SN은 뭐냐면 이거는 바로 끝항을 나타내는 거야. 끝항. 그래서 SN이 뭔데? 그러면 A1, A2, AC. 초항부터 해서 빼지 말고 빠짐없이 다 더해서 n번째 항까지 다 더해주세요 라는 메시지예요. 나는 초항부터 n항까지 빼지 말고 다 더해주세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 첫 번째로 만약에 내가 1, 2, 3, 4, 5는 어때? 라고 질문할 때는 얘는 공식이 아니고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컴퓨터용으로 하면 R집.
파일들이 많은데 그걸 한 번에 싹 묶어주는 하나의 R집. 그쵸? 내가 만약에 사진 파일이 10개가 있어. 보내야 돼. 그때 살짝 이걸 R집으로 하면 하나의 캡슐 안에다가 10개의 파일을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전송할 때도 파일 하나만 전송하면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대신에 전송을 받은 나도 어떻게 돼요? R집을 다운받으면 하나의 R이 생기죠? 그러면 이 R집을 뭐 해야 돼? 압축을 풀어가지고 거기 파일을 열어야 됩니다. 현재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 표현을 전달하기가 어때? 너무 많아. 그래? 그러면 초항부터 오항까지 합이지? 라고 할 때 우리 SO 딱 이렇게 설명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요렇게 요 SO야. 그러면 초항부터 오항까지 합이구나 라는 메시지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래서 야, 근데 3, 4, 5를 더해주면 어떠니? 이렇게 부분합을 한번 내보자 라고 해버린 거야. 그러면 SN의 입장에선 당황스럽죠. 왜? 나는 초항부터 빠짐없이 다 더해야 되는데 3, 4, 5가 뭐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형식적으로라도 나는 여기다가 A1과 A2를 살짝 집어넣자. 그러면 이것은 A1부터 A5까지 합이다. 그런 다음에 요건 원래 없던 거니까 이걸 다시 빼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S2라고 표현하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기본적으로 더 하려고 하는 항은 몇 개다? 3개인데 SN의 표현이 몇 개 떴어요? 2개. 다시 말하면 단독 표현을 지금부터 사용할 수는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부분합에서부터는 SN은 단독 표현이 불가능하다. 야, 그러면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만약에 내가 369로 가면 어떡하니? 이게 되는 거야. 그나마 여기는 항이 자체가 붙어 있었는데 369가 나오면 어떡할 거야? 이거 다 떨어져 있잖아. 대신 3의 배수에 있는 항들의 합이야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3는 A1, A2, A3까지 합을 한 후 앞에 2개 빼면 되니까 S3-S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6은 어때? 그러면 초항에서 6항까지 합을 한 후 앞에 5항까지를 빼주세요 라고 설명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S9는 어때? 그럼 S9, A9 초항부터 9항까지 합을 한 후 나는 앞에 있는 8개를 뺄 거야 라고 설명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실제로 더하려는 항의 개수가 몇 개인데 3개인데 등장하는 SN이 총 몇 개야? 6개. 아니 그럼 뭐하러 SN을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합을 나타내는 이 항들을 하나의 값으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싶어 라고 했던 게 SN의 목적인데 부분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SN이 AN보다 더 많아. 그럼 SN 쓸 필요 없잖아.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부터 이제 SN은 이제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야. 전체 합에서는 SN이 탁월하지만 부분합에서는 어떻다? 사용이 안 돼.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그마라는 건 뭐지? 라고 한다면 현재 여기는 K가 1부터 해서 N까지 AK.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1부터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A1, A2 계속 넣어주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언제까지? N까지 넣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비슷한데 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기가 변화무쌍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꼭 기본적으로 AK라고 표현 안 해도 괜찮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변화무쌍, 현재 여기는 합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에요. 합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하고자 하는 대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꼭 AK를 쓸 필요 없이 뭐 AK 플러스 1, A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AA, 2K, 3K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은 뭐야? 하면은 단순하게 대입 수치야 이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밑에 있는 값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의 값을 다 넣어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실제로 한번 내용 한번 보자. 야, 너 SM 비켜봐.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면서 시그마가 등장하는 거야. 여기는 A1, A2, A3, A4, A5. 그럼 AK라고 하자. K에다가 얼마부터? 1부터 해서 어디까지? 5까지 넣을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1, 2, 3, 4, 5. 5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얘는 더 변화무쌍해서 나 AK 플러스 1이라고 적을 수도 있어. 그럼 어차피 여기가 A1이 되면 되잖아? 그러면 K에다가 얼마부터? 0부터 넣을 수 있죠. 이게 되는 거야. 0 넣어주면 A1, 1 넣어주면 A2, 2 넣어주면 A3, 3 넣어주면 A4, 4 넣어주면 A5.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나는 싫어. 나는 AK-1이야. 라고 한다면 K-1이 1이면 돼요. 그럼 K에다 얼마부터? 2부터 넣을 수도 있다. 2 넣어주면 어때? A1. 3 넣어주면 A2. 아, 그러면 6 넣어주면 A5가 되겠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이렇게 다채로운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유는 여기가 바로 합을 나타내는 대상이니까 변화무쌍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어차피 뭐 SN도 뭐 한 가지 표현이지만 AN도 어때요? 다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래도 어차피 너랑 나랑 차이 없잖아 라고 하는데, 자, 본격적인 위력은 여기서부터죠.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이게 왜 2개씩 나와? 이렇게. 압축 주제에. 그럼 나는 여기다 AK. K가 얼마부터? 3부터 해서 5까지 딱 써주면 되는 거야. 3 넣어주면 A3, 4 넣어주면 A4, 5 넣어주면 A5. 자, 하나 더 써볼게. 그러면 AK 플러스 2. 그러면 여기다 K다 얼마부터? 1부터 3까지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SN의 표현은 몇 가지? 2가지.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는 표현 한 가지로도 표현할 수 있다. 부분합에서도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죠. 야, 그래도 이 369 넣어도 안 될걸?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돼? 나는 여기다 A에 3K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K에다가 1 넣어주면 얼마 되죠? 3. 1 넣어주면 3, 2 넣어주면 6, 3 넣어주면 9. 이렇게 되는 거죠. 난 이런 식으로 가능해. 너처럼 이렇게 추잡스럽게 안 나와. 딱 깔끔하게 하나의 값으로 전체 저 부분합까지 설명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SN은 전체 합일 때만 탁월하고요. 부분합 때부터는 균열이 생기는 걸 볼 수 있고요. 대신 시그마는 그걸 보완해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나는 전체 합과 부분합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야기의 끝이다 라고 했으면 사실은 이걸 뭐하러 SN을 배워요? 시그마 하나로만 딱 배워도 끝나는 건데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남는 게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 내용은 뭐야? SN은 배워야 되는 그 이유, 바로 전체 합에서 부분항 발취가 되느냐, 전체 합에서 바로 특정항 발취가 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특정항 발취가 되는가? 내가 이것만 특정항만 뽑아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얘는 오케이 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합에서 일반항 안 구하고도 바로 내가 원하는 항의 값을 뽑아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SN이라면, 시그마는 정확하게 말하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선 나중에 이 우리가 시그마 합을 나갈 때 첫날 배울 내용이 이거다 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SN을 배워야 되는가? 시그마가 있는데 왜 SN 배워야 돼? 하면 SN이 타고난 기능을 발휘할 때도 있다라는 걸 알아둬,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인 전체합과 부분합을 나타낼 때는 누가? 바로 시그마가 더 파괴력이 세다는 것도 그 장단점들을 하나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등차수의 합을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보는 공식들은 전부 다 SN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하자? 전체합과 부분합을 다 먹을 수 있는 원리를 배워보자. 그러니까 SN이 아닌 시그마 상태도 풀 수 있는 그 가장 강력한 원리를 꼭 알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나중에 이것은 등차 등비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배울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설명에서는 이제 등차수의 합의 원리를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